이분들이 갑자기 돌출돼서 튀어나왔습니다. 다음 이슈는 고정수 기자 리포트를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최순실 씨 소유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은 100억 원대에 팔렸습니다.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약 19억 원. 국세청은 이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최 씨와 딸 정유라 씨 등을 고발했습니다. 매각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 씨가 매각 대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정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 씨가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로 난소 제거 수술을 받고 입원한 상태에서 검찰이 무작정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정 씨는 당시 수술 직후라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있었지만 남자들이 막무가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씨 남편에게 영장 집행을 위해 찾아왔다는 점을 고지하고 밖에서 대기 후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 씨가 문을 열어줘 여성 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왜 난데없이 정유라 이야기를 하실까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어제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가 이 부인과 수술을 받은 이후에 남성 수사관들이 병실로 들이닥쳤다. 그러면서 정유라 씨 측 변호사들이 인권 유린을 고발하고 나섰는데요. 일단 장수환님께 좀 여쭤볼까요?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됐던 겁니까? 정유라 씨가 그 셋째를 출산을 했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난소 제거 수술까지 했는데 그때에 갑자기 이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서 갑자기 압수수색도 하고 뭘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옥중에 있는 최순실 씨가 강남에 있는 100억대의 건물을 팔면서 19억 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세청에서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억울하다라는 것과 인권 침해에 좀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아니 아무리 여자 수사관 검사지만 내가 그 앞에서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내세우고 우리 셋째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된다. 이것은 인권 유린이다. 이것은 뭐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검찰의 인권 유린을 이야기하는데 역시 이 정유라 씨에 대한 아주 독특한 화법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김 교수님, 지금 저 압수수색이 바로 최순실 씨가 강남에 있는 빌딩을 팔면서 양도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이 고발을 받고 검찰이 나서서 이루어진 거라고 하던데 당시 여러분들 여름에 최순실 씨의 옥중 편지를 기억하실 것 같아요. 곧 빌딩이 팔릴 것 같다고 하면서 현금을 딸에게 주어줄 생각만 했던 것으로 보여줬던 그 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은 참 끔찍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국정농단을 하면서 자식은 끔찍히 사랑하고 보니까 뭐 추징금 70억 원을 공탁해 놓고 세금을 내면 40억 남는다.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양도소득세 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저는 그래서 좀 주변 분들께서 좀 최순실 씨에게 좀 제발 그만 좀 말씀하셔라. 왜냐하면 최순실 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탄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들 다시 환기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만약에 검찰 얘기대로 변호사가 거기에 입회했다면 저는 정유라 씨 얘기가 다 거짓말 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권유린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리고 또 검찰도 제가 볼 때 어떤 사건이든 인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압수수색이든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이 정유라 씨 얘기와 다르게 만약에 변호사가 입회했다고 얘기하면 정유라 씨 얘기가 다 또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런 문제는 별건을 봐야 된다. 양도소득세는 빨리 내야 되는 거고 인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볼 때 검찰이 사과를 하던 아니면 정유라 씨 사과하면 되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좀 자유한국당 분들은 좀 가셔가지고 좀 최순실 씨에게 좀 제발 좀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옥중 편지를 보면 최순실 씨는 난 늘 네 걱정이다라고 하면서 자나깨나 딸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박 의원님 이제 국정농단 전문가라서 또 더 여쭙고 싶은데요. 불법이든 탈법이든 아니면 편법이든 딸을 위해서 어떻게든 뭘 해줄까 옥중에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선 정유라 씨의 발언을 보면 여전히 럭비공처럼 튀고 있어서 엄마의 걱정과는 좀 별개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두 모녀 사이가 그렇게 평화롭지는 않았잖아요. 또 이 수사 과정에서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나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최순실 씨의
그 정유라 딸인 정유라에 대한 뭐 인간적인 사랑이나 그건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근데 문제는 지금 최순실 씨한테 남은 게 이제 없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딸에게 잘 전달할까? 이것만 남았을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제 중형을 받아가지고 상당 기간 감옥에 있어야 하고 네. 자식은 이제 정유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편지도 보낸 네. 게 아닌가 싶은데 좋습니다. 뭐 딸한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러면 세금을 내고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빌딩을 팔았으면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고 네. 그걸 갖다 증여를 하건 상속을 하면 증여죠. 상속은 아니고 증여세도 내야 되는데 그런 조세는 포탈하면서 이제 네. 재산만 빼돌려서 딸한테 전달하겠다는 건 이게 또 다른 범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이제 빌딩 매각 과정에서도 정유라의 병실까지 찾아가서 압수수색을 했던 이유는 전적으로 최순실 씨가 주도해서 빌딩 매각이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일정하게는 정유라가 거기에 개입됐다. 그 개입된 정황을 국세청이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네. 압수수색이 진행된 게 아닌가 싶고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단이나 정유라 씨가 주장하는 대로 인권 유린이 있었다면 그건 문제죠. 그건 문제인데 이제 검찰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다 본인들의 네. 동의와 양해를 얻어서 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추후에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초에 정유라 씨는 셋째 출산을 얘기하지 않고 부인과 수술을 받았던 것처럼 얘기하고요. 수사관도 남자 수사관이 들이닥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얘기를 안 했냐라고 본인이 아마 마음속에 좀 찔렸던지 엄마에게는 이 셋째 낳은 거를 비밀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 의원님께 여쭤본다면 그 사이 저희가 보도가 나가지 않은 사이에 식구가 늘었던 건 그분들 사정이지만 여전히 엄마와 정유라 이 미묘한 갈등이 또 있는 모양이에요. 심리적으로 화해한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정유라 씨 입장에서 정유라 씨가 여전히 아이가 셋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나이가 젊습니다. 만으로 23살 네. 밖에 되지 않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엄마의 어떤 뭐 강한 그런 욕심에 의해서 뭐 네. 승마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 충분히 자유를 만끽하면서 이렇게 네. 청소년 생활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반작용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엄마하고 계속 이렇게 연루가 돼가지고 세간에 거론돼 봐야 본인한테 그다지 좋을 거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심리도 일정하게 투영돼 있어서 네. 저는 정유라 씨는 좀 심리적으로 그 엄마이긴 하지만은 최순실 씨하고 거리를 두는 이런 상태가 네.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뭐 남자친구를 만난 거에서부터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 바람과는 달리 마치 야반도주처럼 새벽에 검찰 진술하러 나가는 장면도 저희가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한 정유라를 확인할 수 있었던 모습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유라 씨도 보니까 네. 나이가 진짜 아까 말씀드린 나이가 어려가지고 세상 물정을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어릴 때부터 제가 볼 때는 그냥 너무 곱게만 키워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좀 새 아이의 엄마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좀 지금부터라도 제가 볼 때는 좀 누가 뭐라 그래도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고 좀 아픔을 줬기 때문에 좀 본인이 앞으로 좀 새 자식의 어머니로서 좀 세상을 좀 건강하고 네. 올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또 계속 저 앉아가지고 인권 유린이 뭐니 얘기하면서 네. 죄의 문제는 양도소득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한마디도 안 하면서 소위 인권 유린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저분이 변하실지 안 변하실지에 대해서 참 판단은 안 서지만 네. 제가 볼 때 앞으로라도 저 세 자식의 어머니시니까 좀 세 잘 자녀의 어머니로서. 세 자녀 예, 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딸을 보는 어머니가 또 뒷목을 잡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검찰개혁 바람이라는 걸 정유라 씨도 좀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인권유리란 말처럼요, 변호인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임석을 했다면 또 이 말이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들춰봐야 되긴 하는데 말이죠. 예, 결국 지금 이 시점에 결국 인권유린 이야기했던 이유는 압수수색, 얼마 전에 압수수색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조국 부인 정 교수 네. 당시에 압수수색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그 당시에도 변호사가 입회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마치 입회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 여당 속에서 계속 인권유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검찰개혁 이야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검찰개혁 이야기하면서 인권유린 했던 그 이야기를 네. 그대로 자신들한테 적용해 달라고 하는 저는 외침이라고 보고요. 뭐 그거 자체는 저는 충분히 받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뭐 그 모녀지간의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물론 모녀지간에 이제 그동안에 뭐 순탄치 않게 왔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직
내부 관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그렇게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네. 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틀림없고요. 지금 나타나면 내리 사랑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정유라도 최순실 엄마를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을 거고 다만 표현한 방식에서 다를 것이다. 저는 네. 이 정도 말하고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 양도한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내려고 할 거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내는 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아까 적절하게 얘기했듯이 그러면 내고 본인에 대한 인권 유린을 이야기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내지 이런 방구 언급도 없이 계속 인권 유린만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김종욱 교수님이 최순실 씨 얘기하면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다음 이슈도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